네, 오늘은 저희가 신차 장기 렌터카 진행할 때 담보로서 이제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이제 발급하는 조건과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2020년 12월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렌터카 이제 보증보험 발급에 대한 조건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용업을 쭉 해왔던 분들이라면 더 체감을 하시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예전에 한 10분 중 승인이 나셨던 10분 중에 지금은 한 분, 두 분, 많아봤자 세 분이 승인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조건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공문을 먼저 보시면 복잡하죠? 일단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요거 보면 더 저도 요걸 한참 봤거든요. 근데 이해하는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어, 일단 보증보험이라는 게 뭔지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심사라는 거를 고객이 이제 렌트 가능 여부를 심사를 볼 때 뭐 이분은 불가합니다. 이분은 뭐 무담보라고 해서 한 푼도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담보라고 하지만 담보 10%뭐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선수금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상이나 뭐 그런 내용 오늘은 보증보험 얘기만 할 거니까요. 그냥 보증금 선수금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오늘은 보증보험 얘기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는 하긴 했지만 그냥 보증금,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한 800이란 보증금을 내고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800짜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으로 끊어서 진행하시든 이렇게 선택은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이제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걸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사는 말 그대로 보증을 서주는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실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자동차 보험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예를 들어 1년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면 뭐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내고 나서 보험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이 없어지잖아요.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보험도 소멸성 보험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동차 보험도 똑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 10명의 보험 가입자가 있다고 하면 이 보험료를 보험사가 받아서 이 중에 예를 들어 한 명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 수리비에 대해서 이 보험사가 그 10명의 보험료의 수익률로 어찌 보면 이 수리비를 메꿔준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보증보험도 비슷하게 10명의 가입자 중에 한 명이 채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10명의 그 수익률로 이 채권을 메꿔주고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고객분에게 이해를 시키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보증금 예를 들어 800이든 1000이든 이런 금액의 목돈이 들어가는데 보증보험은 어쨌든 보증료라는 걸 소멸성 보험료를 납부는 하긴 하지만 뒤에 이제 나중에 계산법을 한번 보시면 뭐 총 보험료의 뭐 2점 몇 프로, 연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이자 같은 느낌으로의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고객들한테는 그냥 보증보험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면 좀 복잡하니까 보증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낼래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3점 몇 프로를 계약 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를 할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1000만 원 대비 보증료가 낮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을 좀 적게 내시려는 분들에게는 보증보험 발급이 좀 유효하고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오늘?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어려워졌나를 보면 재직과 소득에 대한 증빙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어, 이게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무조건 1년 이상 재직이 증빙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라면 1년 이상 사업자 등록상 1년 이상 사업자만 증권 발급을 해준다 이거고요. 보증보험 증권. 네, 그리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또 증빙이 되어야지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두 가지가 또 증빙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용등급과 연소득과 이런 걸 모든 걸 평가를 해서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액을 이제 한도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서류는 뭐 통장 내역서든 뭐 재직증명서든 이런 서류로는 안 되고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진짜 이분이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서류로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권 발급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보증보험 증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증권 진행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일단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요걸 말씀드려도 또 헷갈리긴 하시겠지만 보증보험료가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건강보험공단 서류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 가입자이시라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이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이제 이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는 거하고 이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격 득실 확인서를 보시면 우선은 직장 가입자라는 걸 확인하실 거고요. 취득일을 볼 때 19년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이 됐으니까 일단 1년 이상 재직이 요걸로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는 걸 보시면 이제 요걸로 해서 어떤 걸 보냐면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58,200원을 내시잖아요. 요걸로 해서 이분의 소득을 역산을 하는 겁니다. 역산하는 방법은 6개월치 평균치에다가 좀 복잡한데요. 그냥 이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0점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분이 대략 한 2,1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역산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1년 이상 잠깐만요. 예. 1년 이상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일단 자격 요건은 되시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거 보시고 더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K12 등급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 K12 나이스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 어쨌든 서울보증보험은 K12라는 등급 그러니까 고객 일반적으로 올크레딧이라고 하나 뭐 그런 사이트에서 보는 K12 등급 기준으로 일단 한도를 책정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상치로 한번 해볼게요. 신용등급이 예를 들어 5등급이다. 자, 그리고 이분의 소득은 2,1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면 자, 이거를 뺄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요 구간과 뭐 아까 표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구간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자, 5등급이에요. 자, 5등급이죠. 그리고 소득이 2천만 원, 2,100만 원이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는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쭉 찾아 들어가면 이분은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이 50%이신 분이에요. 예, 가중치라는 분이 7구간에 이게 7구간이고요. 복잡하죠. 그냥 대충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해를 하시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보증보험료가 대충 어떤 식으로 된다더라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일단 구간이라는 걸 봐서 그러니까 결론은 신용등급과
소득을 합산한 부분에서 50%. 그러니까 이분이 100% 받을 거에서 소득이 작으니까 50%밖에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면 50%고, 자, 차량 가액 한도라는 건 등급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이니까 5천만 원이시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가입 한도는 이제 등급에 따라 부여가 된다. 이분은 5등급이니까 기본 한도는 이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서 이분이 이제 5등급에 소득이 작으니까 50%밖에 안 해주겠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제 아까 보증보험의 최고 한도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증권을 최고로 맥스로 발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7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다 지워볼게요. 자, 신용등급이 6등급이에요. 자, 6등급이면 얼마예요? 일단 차량 가액이 4천이잖아요. 네, 4천이고, 이분이 근데 소득이 한 8,200 정도 번다고 예상을 해보죠. 돈은 많이 버시네요. 예, 그러면 이걸 찾아갑니다. 구간을 찾아가는 거죠. 6등급에서 8,200, 그러니까 8,000 이상은 아니고 8,000 이하자, 8,000 이상. 예, 이 구간이네요. 1구간. 6등급에서 8천만 원 이상이니까 구간이 1구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 쳤죠? 네. 1구간. 그러면 가중치가 100%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200만 원까지 증권 발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오늘 요약을 하자면, 그냥 신용등급과 소득이유 환산되고 이렇게 해야지 한도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보증보험 할래요 한다고 해서 이분한테 무조건 보증보험을 권해드릴 게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진짜 증권 발급이 되는지 한도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 보증보험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더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약 부분부터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증보험료 계산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어쨌든 간에 요 부분에서 이제 증권 발급이 됐다, 이제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차값이 3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분 이제 보증보험사에, 이제 렌트사에서 20% 조건으로 증권 발급이 가능하다,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증권 금액은 600을 끊으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일반 4년이라고 가정하고요. 렌트사를 어디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KB라고 해볼게요. 자, KB 렌터카, KB 캐피탈 렌터카다. 그러면 할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산했을 때, 요런 회사들이 요 중에서 어쨌든 채권율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할증이라는 걸 더 붙여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할증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렌트사로 나갈 때는 조금 딴 데보다 사고율이 높더라, 그러면 이렇게 렌트사마다 이제 할증률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10%, 뭐 100%, 130%, 140% 이게 올라갈수록 할증률이 올라가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KB라는 걸로 기준을 했으니까 110%다 가정을 하고요. 자, 신용등급이 이분이 예를 들어 4등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등급이다. 그러면 요율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마다도 또 요율이 달라요. 그럼 4등급이면 2.379%.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 고객이 적용되는, 그냥 아까 이자 개념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적용이 되는 이자는 대략 2.617%, 2.6% 정도의 증권율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3천에 뭐 600에
2.6 하면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계약 기간이 4년이니까 4년치의 총 렌트료, 이제 보험료는 62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그냥 뭐 이게 증권사마다 다 틀리고요, 뭐 보험사마다 틀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당신은 이 렌트사로 이렇게 진행할 때 연 2.6% 이자만 내고 4년치 이자 내고 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분 지금 대출 받을 때 뭐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2.6%면 이자 자체가 그렇게 높은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좀 이해하기도 보험료를 좀 덜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라 그냥 시간도 짧고 하니 그냥 훅 넘어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략 요런 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 한번 해드리면, 자, 보증보험은 일단 1년 이상 재직,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일단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자, 일단 소득 환산을 해서 어쨌든 등급이나 여러 가지 구간에 따라서 한도가 또 맞아야 되고요. 한도가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료는 이런 렌트사마다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보험료는 다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요점입니다. 복잡하지만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우리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발급을 하시는 거랑 이제 모르고 발급하시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세부적인 내용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요까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울보증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냥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 본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고객한테 안내를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분은 된대요 안 된대요, 뭐 보증료가 얼마 나온대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거하고는 고객한테 안내를 할 때 조금의 디테일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하고 나서 고객한테 설명하는 게 좀 더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증권 발급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시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가능하신데, 여기 초반에 이제 개인정보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뭐든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정보 동의 들어가서 여기 동의 1번 필수 동의 누르시고 전체 동의함 하시고 주민번호 누르고 이제 공인인증서죠.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진행을 하시고, 서울보증보험 담당자한테 이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소득 재직 서류를 보내주시면 그냥 서울보증보험 담당자가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냥 이분은 되세요 안 되세요, 얼마까지 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테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부분은 정말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막 이런 수치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도저도 복잡하다 그러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한테 그냥 연락만 하세요. 그러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다른 또 도움될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